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앞모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저녁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식사를 드시고 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 유튜브를 통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SNS 활동을 통해서 정권 교체 반드시 앞장서겠다라는 각오를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이 공정과 상식이 지금 시대적인 키워드가 됐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주장하면서 제가 제 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그야말로 저의 그동안의 당협위원장 2년 반 동안의 기여도, 그리고 국가안보위원장으로서 2년여간 우리 한국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는 중앙위에 있는 외교통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정과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에, 인식의 틀에 맞는 그러한 이 공천을 기대하고 주장하면서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아낌없는 성원 당부드리고, 그리고 서초 갑지역 고속버스 터미널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인근에 지인들이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소개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서초 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뉴스, 제가 조금 전에요, NBS 그러니까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뢰할 수 없다, 모든 지표들이 이거는 뭐 이상하다, 아무리 친여 여론조사기관 4개의 조사기관이 합동을 했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이죠, MBN하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에서 말이죠, 매주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 업체인 알렌서치하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날짜예요. 11월 15일이라서 17일까지 사흘간 똑같은 날짜. 다만 NBS에서는 전화 면접이고요, 여기 알렌서치는 ARS,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N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자 다자 대결에서 보면요, 윤석열이 47.4, 그 다음에 이재명은 33.3, 그래서요 14% 정도로 윤석열이 리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상정은 4.7, 안철수는 3.7, 김동연이 1.8입니다. 예, 김동연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14%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당선 가능성은요, 조금 더 차이 나가나요? 윤석열은 52.5, 그 다음에 이재명이 37.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 정도로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이게 MBN 여론조사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 MBN하고요, 이게 지금 MBN 겁니다. 매일경제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NBS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 걸 보면, 지지도를 보면 말이죠, 지금 NBS는요, 윤석열 지지도가 36으로 나와 있는데, 이 MPN 매일경제에서는 47.4로 나와 있거든요. 무려 11.7%, 거의 12%나 높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는 말이죠, NBS에서 35%가 나왔고 지지도가, MBN 매일경제에서 3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 차이니까 이거는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똑같이 나왔는데 왜 이 NBS 4개 친여 조사 기관에서 한 것은 36으로 나오고 여기 알렌서치에서 47로 나오냐 이거예요. 이 12%가 단순한 전화 면접과 그 다음에 직접 ARS의 차이이겠느냐, 뭔가 수상하다.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지적점, 이것이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해가 가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선 가능성을 봤잖아요. 당선 가능성도 매일경제 MBN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이재명의 경우에 37.6이고 NBS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38이에요.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든 지지율이든 NBS와 MBN이 이재명의 경우에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윤석열을 갖다 놓으면 또 달라져.
당선 가능성이 MBN 매일경제는 52.5인데 비해서 말이죠. NBS 즉 4개 여론조사기관 한 데서는 42%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려 똑같이 10% 정도가 차이 나. 왜 이렇게 윤석열만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제가 무식하고 여론조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 설명 이해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지표만 10%포인트 차이로 매일경제가 조사한 거하고 NBS가 조사한 거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 MBN 매일경제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27%인데 27.2인데 국민의힘은 39.1. 그래서 무려 6% 정도 차이나 나요. 무려 6%. 예. 무려 6%. 이거 뭐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무려 6% 정도. 그런데 지금 이 정당 지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NBS 4개 조사기관을 보면 36대 33으로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야, 이거 참 희한하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그 의미를 다 아실 것 같고요. MBN 매일경제 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 찬성은 42.9%, 반대가 27.5%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관해서 이 특검 47.6%가 동시특검을 찬성하고 있고요. 대장동만 하자가 23.6%, 고발사주만 하자가 13.6%예요. 자, 그래서 고발사주보다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의 차이. 똑같은 날, 방법만 다른데 어떻게 윤석열 하나만 전부 다 10%가 낮게 4개 여론조사기관은 나왔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은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예, 심상정, 안철수. 그래서 이 MBN 매일경제에서 나온 심상정, 안철수는 4.7, 3.7이잖아요. 그런데 NBS 4개 조사기관에서 나온 걸 보면 5.0, 4.0이에요. 그러니까 뭐 5.0, 4.0인데 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이 신뢰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 이 조선일보에서요, 굉장히 어렵게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옥중에 있는 지금 수원교도소에 구속돼 있어요. 공갈 혐의로 구속돼 있는데 2019년 폭력행위에 관한, 왜냐면 조폭이니까 폭력행위겠죠. 국제마피아파 성남, 이미 이재명한테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이용판 의원이 20억을 줬다 이렇게 폭로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김용판 의원 폭로해가지고 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박철민 조폭이에요. 예, 국제마피아파. 근데 이 박철민한테 서면 인터뷰를 조선닷컴에서 받아냈어요. 서면 인터뷰.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서면 인터뷰. 왜냐면 가서 만날 수도 있는데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나? 어떻게 받았냐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진태 전 의원이잖아요. 김진태 위원장을 통해서 박 씨를 서면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정부의 압박과 협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자, 무슨 내용이냐? 지금 면회가 일치한대요. 면회. 접견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서신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딱 이유가 지금 이재명 비리를 폭로했잖아요. 경기지사 때 본인이 20억을 이준석이라고 하는 코마트레이드 대표한테, 내내 조폭인데 그야말로 조폭의 두목쯤 돼요. 이준석은. 예. 그리고 이제 박철민이는 조폭 이준석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억을 갖다 바쳤어요. 경기지사한테. 근데 이게 가짜다 이렇게 주장이 됐지만 계속 관련 내용이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박철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죠. 지난 10월 20일 날 변호사를 통해서 뭘 또 폭로했느냐. 내가 20억 준 게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폭로하겠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2018년도 6월에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구치소 수감 중이던 조직선배 이준석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서 2억 원은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성남시 순회도 금호 아파트 근처에서 이재명 전 지사 측근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20일 날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을 한 것이 말하자면 괘씸죄에 걸린 거죠. 예. 자, 그런데 예, 오늘 이 옥중 인터뷰를 보면 이 4억 중에서 2억 원만 전달하고 2억 원은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급해서 본래는 이준석이가 3억을 주라고 했는데 1억을 본인 더 쓰고 더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 본인이 심부름했느냐? 그만큼 이준석이한테 신임을 받으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준석과 관련된 이 뇌물 말하자면 중간에 배달책이 된 거죠. 이 내용을 계속 폭로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폭로하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치소 측에서 완전히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서 금지 처분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금지 처분. 금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치소 측에서 말이죠. 석 달 전에 있었던 이 말하자면 이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지난 7월 이전에 박 씨가 소란을 좀 일으키고 병원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간 사정이 있었는가 봐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제 넉 달 됐죠. 뭐 석 달이 아니고 넉 달 전 일을 문제 삼아서 10월 4일 날 구치 쪽에서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선 후보 관련 제보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내부에서 감방 내부에서 돈 뒤에 과거 7월 달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렇게 지금 구치소에서 말하자면 구치소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견 서신까지 교환하면서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지금 법조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조선닷컴에서 구치소 측에다가 금지 처분을 내린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 구치소 쪽에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구린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조계에서도 이미 공무집행방해, 상해 이런 혐의로 옥중에서 추가 기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중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까지 지금 이 김진태 위원장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달 10월 22일 날 2주 안에 그 당시 본인이 이렇게 이재명한테 돈을 갖다 줬다, 뇌물을 줬다, 이런 폭로한 내용, 근거 자료들을 완벽하게 취합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10월 22일 날 주장했는데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면 11월 22일이잖아요. 한 달 동안 공개와 관련해서 일체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금지 처분 때문에 지금 접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잘 보관했던 증거 자료 같은 거를 가족과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아예 가족한테 이 자료가 안 오니까 금지 처분 받아갖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를 추가적으로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말하자면 이 압박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일보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아주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폭로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되든 뭐 민주당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이 폭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시장당하더라도 국민에게는 반드시 진실을 알리겠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 제보 말하자면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서 본인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속죄하자 이런 의미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된 거고 또 추가적으로 폭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일인 거를 다 각오하고 제보를 하는 것이고 정권을 잡고 있는 대선 후보에게 제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난 11일 날 이 박정민 씨를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로하겠다. 그러면은 박철민 씨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씨가 그동안에 TBS 교통방송 김호중과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박철민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이 박철민 씨를 이준석 씨는 TBS 김호중 방송에 나와가지고 일면식도 없다, 전혀 모른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여러 이 경찰의 인지보고서 이런 걸 보면 이 말하자면 줄바따를 치는데도 이준석이가 모른다?
줄바대 때렸는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까지도 전화하고 8번이나, 즉 이준석 변호사하고 이 박철민이가 이준석의 지시로 8번씩이나 통화한 내용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박철민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에 신뢰성이 훨씬 더 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오세훈 시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요즘 서울시의회하고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고, 사사건건 서울시의회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딱 손발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눈물을 흘린 그 정황을, 본인의 심경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다른 게 없어요. 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이다라고 했던 거, 이거 서울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서울을 망가뜨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래서 세운상가 옥상에 올라가서 인근을 쳐다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 정말 참혹하더라. 이렇게 10년 동안 박원순에 의해서 서울시가 버림받을 줄까지는 몰랐다. 말문이 막힌다. 그래서 서울 시민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이가 얼마만큼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 서울시를 망가뜨려 놨는지 한번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면요. 재개발 재건축과 균형을 맞춰서 도시재생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서울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이 아닌 매우 희망찬 모습이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지나치게 보전과 관리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10년 전에 제가 퇴임할 때 세웠던 계획대로만 꾸준히 시행되었다면 지금 서울 모습은 완전히 상전벽해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8월 초쯤에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 2가와 청계천, 을지로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참혹하고 저렇게 10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행정을 했던 서울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시 도시계약은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성적표를 알 수 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몇 달 내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올라가서 그 근처를 볼 수 있을 텐데 꼭 봐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이 공중보행로와 관련해서는요,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완전히 대못이 될 것이고,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도 10년 전 계획이 다시 완성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요, 서울 시민이 동의하는 형태로 종로와 청계천, 그리고 을지로, 퇴교로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오세훈 시장이 재임 때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박원순에 의해서 완전히 백지화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은 이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뒀던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10년간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사업을 회고해보면 그 뜻과 이상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참담하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태양광 사업 여러분께 제가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완전히 시민단체가 그냥 주워 먹었잖아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억대의 예산을 갖다가.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이 일부에 대해서는요,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야말로 이권을 끝까지 시민단체에게 챙겨줘서 그야말로 2선, 3선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부패한 이 박원순. 참, 제가 보니까요, 왜 극단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살아있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비리 의혹들이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저도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